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3회차에 걸쳐서 치매 예방에 관련된 교육을 하게 될 강사 신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인지장애와 치매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뒤 이어서 치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치매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치매를 또 훌륭하게 극복한 사례 등에 관련돼 가지고 알려드리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치매를 검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련돼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제 소개.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케어유라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노인학과에서 이런 그 노인 분야에 관련된 과목들을 또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 지금 케어유라는 사회적 기업은 8년 동안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관련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했는데요. 앞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좀 재미있는 사례도 알려드리고 진행하면서 또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회기 동안 진행되는 이 강의에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와 또 치매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강의 시작합니다. 네, 지금 앞에 그 그래프가 보이시죠? 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전체 인구 중에 40%,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이 65세의 어르신이 되는 인구 구조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도 이제 많아졌는데 더 많은 고령자들이 사회로 진입할 거라고 이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치매 환자 수도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 저희가 300만 명 정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거는 비율로 따지면 6명에 1명 정도가 치매 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율로 넘어가게 됩니다. 치매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잠재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명 중에 2050년이 되면 5명 중에 1명은 이런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도 굉장히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인구 비율은 그 젊은 인구죠. 유소년 인구 비율은 굉장히 작고 치매 환자 수는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양에 관한 부담도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노년 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나라에서 이런 치매에 걸리시지 않도록 치매를 예방하거나 이미 걸리신 분들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들을 또 사용하고 있는데요. 2050년까지 한 100조 정도를 이 치매를 관리하는데 국가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엠브레인 플랫폼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미에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치매를 검사할 수 있는 앱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도 있습니다. 게임도 있고 이 게임은 인지 영역별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순발력, 판단력, 기억력, 사고력, 집중력 해가지고 인지 영역을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게임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럼 제가 검사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어르신들의 다양한 삶의 영역이 있죠. 그래서 치매를 예방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머리 쓰는 것만 사실 생각하는데 치매 예방 안에는 머리 쓰는 것 외에도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어떤 개성적인 삶,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그쵸. 신체가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조건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자립해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립에 대한 상태, 그리고 이제 사회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이따 말씀드릴 건데, 우울하게 되면은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인지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동기나 의욕이 떨어지게 돼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심리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먹고 있는 약이라든지 생활 습관, 패턴 등을 건강하게 가져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머리 같은 데 다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잘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혹시 그 마음속에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급한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개별성, 자립, 사회심리, 건강, 안전, 지지, 이런 영역들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뇌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안경을 꼈고, 얼굴은 좀 통통하고, 그리고 이제,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자, 제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얘기하는 걸 귀로 들었죠? 그 다음에 제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봤고, 그 다음에 제 눈이랑 코랑 입을 보면서, 어르신들은 관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성격이 되게 나쁘겠다, 아니면 성격이 좋고 착해 보인다, 목소리가 좋네, 아니면은 꼼꼼해 보인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뇌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일도 뇌에서 있죠.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에 아이들이 웃고 있죠? 저희 아이들입니다. 한 2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첫째, 둘째, 셋째예요. 남자애가 이제 보시기에 왼편에 보이는 애가 남자애고 가운데가 막내입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죠? 아이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떠신가요? 네. 아이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르신들은 화가 나시나요? 아니면 손자, 손녀 생각하시면서 같이 웃게 되나요? 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같이 미소를 지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보고 있는 이 아이들은 사진으로만 보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눈앞에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있지 않아도 우리 뇌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아이들이 제가 오늘 어르신들께 치매에 관련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제 가방 속에 레몬을 넣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르신들한테 레몬차를 한 잔씩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저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이 실험이 잘 이루어지려면 제 말과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레몬차를, 엄청 진한 레몬차를 한 잔 어르신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눈을 감으세요. 네. 아이스로 만들어 드릴까요?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까요? 네. 아이스? 좋습니다. 따뜻하게? 좋습니다. 그럼 눈을 감으세요. 자, 제 앞에 이 레몬즙을 제가 꾹 짜가지고, 아이스로 또는 따뜻하게 드실 분은 따뜻하게 해가지고 지금 차를 끓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을 다 감고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레몬즙을 짜다 보니까 이 제 손에 레몬즙이 묻는데, 너무 시큼합니다. 너무 시큼해요. 너무 싱싱하다 보니까 이 레몬즙이 그냥 줄줄줄 나오는데 너무 시큼해요.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아이스는 제가 이제 얼음을 넣고 있고요. 자, 따뜻하게 드시는 분은 즙에다가 제가 따뜻한 물을 붓고 있습니다. 자, 눈은 계속 감으신 상태시고요. 자,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앞에 놓인 레몬차를 팔을 뻗어가지고 상상이지만 쭉 들이키세요. 뜨거운 거는 좀 뜨거울 수 있으니까 호흡 불면서 몇 모금 드셔보세요. 네, 좋습니다. 맛있으시죠? 네. 자, 눈을 뜨셔도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제가 이 레몬 얘기하면서 생각하셨을 때 입안에 좀 침이 고이셨어요? 네, 침이 많이 고였다. 나는 침이 고이지 않았다. 네, 좋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상상하시면서 침이 고였다고 하면은 굉장히 건강하신 거예요. 그리고 침이 고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닙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또 집중해서 이거를 한번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침이 고이신 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레몬차를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안 먹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뇌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고 거기에 많이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어떤 우리 뇌가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떤 일을 아니면 저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체험적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저와 눈과 눈이 마주치고 또 현실에서 저희가 만났다면 이렇게 손을 잡았겠죠. 그리고 제가 반갑게 인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잡는 순간 이 손의 온기와 체험과 어떤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선생님들과 저는 관계가 생긴 겁니다. 네. 우리 뇌는 이런 객관적인 정보들을 눈으로 받아들이거나 귀로 듣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현실 세계 가운데 체험하거나 만지거나 관계가 생기게 되면은 뇌가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고 이러면은 우리 인지 영역 그리고 특별히 두뇌 영역이 많은 부분들이 감정적인 부분들과 같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다른 분들과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웃고 마음을 나누는 이런 활동들이 어떤 치매 예방 활동보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치매에 대해서 그리고 인지기능 장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서울대학교에 가가지고 의과대학에서 한 학기 정도 열심히 공부해서 배워야 될 내용인데 오늘은 제가 짧게 핵심만 간추려서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노망, 망령으로 이렇게 막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치매라고 할 때 이 치매는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건 치매라고 하지 않고요. 치매는 처음에 정상이었는데 후천적으로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인지 기능이 장애가 일어날 때 저희가 치매라고 하고요. 인지 기능에 장애가 일어났지만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밑에 그림을 정의하자면 박스 안에 있죠. 2개 이상의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치매라고 한다라는 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지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썼는데요. 인지는 뭐냐?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필요할 때 그것을 다시 불러들이는 이런 정신의 과정을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 기능이란 그럼 뭘까요?
어떤 사물을 기억하거나 사건을 기억하는 것, 기억력, 그리고 단어를 써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 능력. 그 다음에 지금이 어르신들 몇 시인가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물어보게 되면은 3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공간이 어딘가요? 여기가 집인지 밖인지 공원인지 이런 시간과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지금 제 강의에 어르신들 집중해서 듣고 계시죠? 이렇게 주의를 집중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도 인지 능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리하거나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 능력도 인지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기 주먹 2개를 이렇게 딱 붙인 요만한 크기가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를 위에서 찍은 거예요. 뇌를 위에서 찍어보면은 반으로 쫙 나누면은 좌측뇌, 좌반구와 우반구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보통 좌측뇌는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 이런 영역을 담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측뇌는 좀 창조적인 것, 도형을 그린다든지 길을 찾아간다든지 블록을 싼다든지 이런 기능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뇌를 딱 옆에서 이렇게 한번 쫙 볼까요? 옆에서 보면은 이 파란색 부분이 앞쪽에 있죠. 앞쪽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두엽이라고 얘기 많이 하고요. 노란색 부분이 머리의 상단 쪽에 있다고 해서 두정엽, 그리고 이제 귀 있는 쪽 있죠. 귀 있는 쪽, 여기를 측두엽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귀 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청각에 관련된 거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위쪽, 두정엽 쪽은 촉각, 그리고 이제 후두엽은 눈을 통해서 상이 이 뒤쪽에 맺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두엽 쪽은 시각에 관련된 것들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잘 보면은 뒤쪽에 있는 뇌의 영역들은 촉각, 시각, 청각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거에 관련된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두엽은 이 수집된 정보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 뇌의 뒤쪽 영역은 카메라 감독, 조명 감독, 그 다음에 소리에 관련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다 통해서 전두엽은 PD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기획의 역할, 종합적인 전략적인 사고에 대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두엽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전두엽에서는 동기센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열정, 활력 이런 거에 관련된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에 관련된 일, 그래서 어떤 일의 순서를 따지거나 어떤 판단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충동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가 났을 때 화를 폭발하지 않고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충동 조절 센터, 이 전두엽의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게 성격이 뭐 불같아서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이 전두엽의 이제 충동 조절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화를 잘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식하는 거 있잖아요. 음식하는 것도 음식에 맞게 이제 순서에 맞게 양념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능들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한 맛이 이제 조금 더 변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르신들 보면은 자꾸 뭘 하자고 그러는데 방에서 안 나가려고 그러고 계속 활동들을 안 하시려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도 동기가 많이 이제 떨어져서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지 기능은 어떨 때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냐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뇌세포가 감소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노화 과정 가운데도 인지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도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인지 기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지 기능 장애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를 이제 그 인지 기능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력 장애와 뭐 언어 능력 장애, 그리고 이제 시공간에 대한 어떤 방향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할 때, 그리고 식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잘 못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전두엽의 기능 장애가 있어가지고 판단력이라든지 계획 기능이 저하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동시에 발생되게 되면 그때 저희가 다발성 인지장애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인지장애가 진행되는 정도가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소한 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중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오전이나 오후에 이제 대부분의 활동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옛날의 추억들을 마지막까지 가져가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옛날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어장애가 생기면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제 단어로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방향감각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가던 곳에서도 이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일상생활을 그러면은 누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잘 수행하려면 어떤 걸 할 수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ADL이라고 하는데요. 혼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거, 세수하고 양치질 할 수 있는 거, 목욕, 식사할 수 있는 거.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이제 필요한 거고요.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내가 이제 화장품 같은 걸 이용하거나, 전화를 이용하거나, 뭐 세탁기를 이용하거나, 전자레인지나 뭐 가스레인지를 이용하거나,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얼마나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혼자 생활을 하는데 누군가 도움이 없어도 위험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ADL이나 IADL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일상생활 측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치매는 2개 이상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어야 되고, 일상생활도 하기 어려워야지 저희가 치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개 이상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치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 경도인지장애는 어떨까요? 네, 치매는 아니지만 1개의 인지기능이 장애가 있으면서 일상생활은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전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교육을 왜 하는 걸까요? 보면은 모든 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인지기능에 아무 문제가 없다가 그 다음에 건망증 단계를 지나서 경도인지장애, 그리고 이제 치매 단계로 이제 가게 되는데, 만약에 건망증 단계와 경도인지장애에서 잘 관리를 안 해주면요, 치매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면은 치매로 진화되는 과정을 아주 느리게 또는 완만하게 좋은 상태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치매랑 건망증이랑 뭐가 그럼 다르냐라고 하시는데, 건망증 같은 경우는 힌트나 어떤 실마리를 드리면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치매 같은 경우는 힌트를 주고 사건을 설명해 드려도 아예 기억을 못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치매는 아니지만 선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가지고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좀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환각이나 엉뚱한 말이나 과도한 활동을 보이는 상태가 이제 될 수가 있고요.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이제 안절부절하는 이런 상태를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는 아닌데 우울증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가성치매예요. 가성치매라는 거는 가짜 치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매와 유사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진짜 인지기능이 나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하시면은 다시 인지기능이 좋아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치매에 걸리게 되면은 뭐 불안해하고 어떤 수면장애나 부정적인 어떤 행동들, 배회, 공격성 이런 활동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이걸 좀 다시 단계별로 나누면 초기에는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혼자 지낼 수 없는 수준이 되고 말기에 가서는 거의 혼자서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가는 이런 단계로 초기, 중기, 말기로 이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그 기업 같은 거를 잘 못하시고 뭐 음식을 태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기로 가면은 동계산이라든지 옷 입을 때 이제 혼자서 활동하기 어려워하시고요.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심하면은 이제 가족도 이제 못 알아보게 되는 이런 경우까지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치매일까 걱정되시죠? 제가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변화에 잘 대처하시나요? 네, 잘 대처하시거나 아직 대처할 수 있다 하시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일상생활에 뭐 기억력이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느끼시나요? 질문해 볼게요. 오늘 아침에 뭐 드셨는지 생각나세요? 어제는 누구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문장을 끝까지 완성하거나 얘기하기 힘드신가요? 네. 그러면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하면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치매에 대한 이해를 갖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제가 정말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나는 궁금하다 하시면은 정신건강 테스트라는 앱을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이 정신건강 테스트 앱을 다운받으시면은 어르신들께서 무료로 이제 이 검사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다운받으면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이름, 생년월일, 여성인지 남성인지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 되는데 아이디를 만들 때에 보통 아이디를 까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 8자리로 아이디를 만드시고 비밀번호도 1, 2, 3, 4, 5, 6 같은 쉬운 번호로 만드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요 앱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이 테스트는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세 가지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모르는 사항 있으면은 또 질문도 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